내가 이게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몰라? 내가 더 좋게 한번 완벽하게 연주를 해주겠어라는 조금 오만한 생각. 내가 하는 게 그냥 음악이야 라고 입증하는 것까지가 일단 단계가 안 해도 되는 단계가 저한테는 있죠.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하고 음악 만드는 음악가 황진아입니다. 검은고는 사실 검은고를 너무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부 같은 걸 특활 활동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고 저는 일단 무대에 서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서고 싶어서 사물놀이 시작했는데 적성에 맞아서 우연히 국악중학교에 이제 우연히 아니라 시험을 보고 입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검은고라는 악기가 있었고 제 신체 조건이 검은고에 잘 맞아서 추천받아서 검은고를 하게 됐어요. 연습실에서 검은고 이렇게 막 안고 튕겨보고 막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저음이 이게 연주한 사람만 아는데요. 무릎을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검은고를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건 정가학회라는 팀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전통음악을 되게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창작음악을 하는 팀이었는데 거기서 한 파트, 검은고라는 파트를 맡아서 연주하고 또 연구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검은고로 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들을 다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소리가 생각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방법을 잘 몰랐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소리들을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독립하게 된 그 계기 이후로 좀 구현해 보자 싶어서 2016년에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17년에 데뷔를 하게 됐어요. 매번 도전인데요. 일단 솔로는 외로움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인간으로서의 외로움 이거보다 모든 결정과 모든 책임이 나한테 달려있던 그 부담감에서 오는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판단이 맞나? 이 선택이 맞나? 책임을 지는 거는 각오가 돼 있는데 그 선택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데 되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연습하고 있어요. 좀 나 자신을 믿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비춰보아 나는 괜찮은 음악가다라는 믿음을 계속 저한테 주려고.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글쎄요. 국악계의 특징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국악계는 일단 좀 좁아요. 배울 수 있는 곳도 뭐 국악학원 이런 게 동네마다 있긴 하지만 사실 제대로 전공으로서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나온 학교들이 그 많은 국악에 몇 개 있는 교육과정 중에 제일 체계화돼 있고 오래되고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운이 좋았죠. 열심히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자랐어요. 잘하는 선배, 친구, 진짜 탤런트 많은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전 그게 큰 자극이었어요. 저보다 더 괴짜 같은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난다긴다 애들이 다 그 학교에 모이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보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저는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뭔가 이렇게 코끼리 다리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코끼리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있었으니까요. 너무나 행운 있게도. 그렇기도 했는데 사실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먹은 건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도전하게 된 거는 대학 졸업하면서부터였죠. 졸업하면서 이제 저는 성향상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제 일상은 굉장히 똑같이 반복되는데 똑같은 어떤 음악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일부분이 돼야 된다거나 이게 저한테 성향이 그렇게 맞지가 않거든요. 저는 전체를 좀 보는 걸 좋아하고 전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국악 전공자들이 선택하는 악단이나 이런 선생님 이런 길들이 저한테는 딱히 맞지가 않았어요. 그게 전혀 저한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게 나는 훨씬 즐겁고 보람차다라는 거를 대학생 때쯤에 깨달은 것 같아요. 또 운이 좋게 제 주변에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진짜 매 순간 부딪혀요. 일단
어릴 때는 뭐 검은고요 그럼 창도해? 창이란 말 자체를 거의 쓰지 않거든요. 국악에서는. 왜냐면 창이란 말은 잘 안 써요. 뭐 판소리, 뭐 민요 이런 식으로 분화가 돼 있지. 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TV에서 비춰지는 국악 그리고 TV에서 비춰지는 국악을 하는 기생들의 그 이미지가 되게 폄하돼 있었어요. 이건 일제강점기부터 사실 시작되는 일인데요. 기생이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인으로서의 기생이 있고, 정말 뭐 매춘부로서의, 저 아래는 매춘부로서의 기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로 모든 여자 예인들은 다 매춘부처럼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전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80년대 생이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는 이미 국악하면은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민요 이런 거 들려드리면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부르던 게 저 태평가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겹쳐서 그런 게 편견이에요. 제가 맞서야 되는. 음악으로 이것들을 접하기 전에 어떤 한 시기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일단 잘 모르니까 이게 막 엄청 보편화되어 있는 음악은 아니니까 지나치게 칭송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무시하는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냥 음악으로 바라봐주면 전 제일 편한데 그게 아니라 막 와 너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하시네요 라던가 아니면 에이 저게 무슨 뭐 저게 그냥 뭐 기생집 땅땅땅 이거지 이런 식으로 막 한다거나 내가 하는 게 그냥 음악이야 라고 입증하는 것까지가 일단 단계가 안 해도 되는 단계가 저한테는 있죠. 작은 선택에 의한 그냥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검은고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선택하지 않았으면 다른 일을 했겠죠. 물론 검은고를 선택했어도 다른 일을 중간에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걸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한 이유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랐어요. 어릴 때는 진짜 누구를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때는 약간 악다구니에 바친 것도 있었어요. 내가 이게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몰라? 내가 더 좋게 한번 완벽하게 연주를 해주겠어라는 조금 오만한 생각이라던가 가장 최근에 그런 현타 같은 순간이 왔거든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와서 음악을 만들고 자면서도 생각하고 하면서 만들었던 음악이 누구한테는 그냥 한순간에 호기심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아예 그러니까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차라리 보고 비난을 하면은 들었구나 싶을 텐데 아예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게 되게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어서 버틸 수 있어요. 나랑 내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전통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이 모두 다 이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사라질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전체를 통해 그냥 이거를 디벨롭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뭐 몇 명은 빛을 보겠죠. 저도 중간에 빛을 보기를 바라고 근데 그냥 과정이다. 뭐 사람 사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막 우주 대스타가 늘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